디자이너 에리. 도희라고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재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윤 씨. 디자이너 L의 정체는 김도희 씨예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작품들이. 김도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두 도희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L인 척한 건 도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김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감격했습니다. 도희가 그 유명한 디자이너 L이었다니. 도희 씨는 정말 천재였어요.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때문에 숨어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에? 도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김도윤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재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김도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내가 바로 디자이너 L이야. 김도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있는 진짜 김도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재인이 충격적인 반전의 진실을 밝히면서 황기찬과 강세리의 죗값을 모두 받아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로 이어진다는 훈훈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YL그룹 본사 로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울려 퍼지는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빨간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쓴 신비로운 인물이 천천히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황기찬은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비비며 서 있었고 강승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인물을 바라봤습니다. 강세리는 질투 섞인 시선으로 그녀의 완벽한 스타일링을 훑어봤습니다. 정호성과 김도윤은 나란히 서서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L입니다.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가 로비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친숙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카리스마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내는 그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선글라스가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는 강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순진하고 상처받은 강재인이 아니었습니다. 눈빛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하면서도 깊은 슬픔과 분노가 혼재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인 씨. 김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한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차분한 반응이었습니다. 정호성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이 벌어진 채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눈이 커져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재인이 네가 정말 L이었다고? 강재인은 선글라스를 완전히 벗어들고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얼굴에서 서로 다른 감정들을 읽어내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기찬의 당황스러운 표정, 강세리의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시선, 강승우의 순수한 호기심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네, 디자이너 L은 저였어요. 강재인이 담담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정체를 밝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호성이 한 걸음 다가서며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을? 네가 정말 그 유명한 L이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삼촌께는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변하지 않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모든 걸 말씀드릴 때가 아니에요. 상황이 복잡해서.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인 씨, 괜찮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정체를 드러내도 되는 건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며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 씨는 어느 정도 눈치채고 계셨죠? 제가 애릴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의심하고 계셨을 거예요. 조금은. 그렇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김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재인 씨의 디자인 감각이나 작업 방식을 보면서 혹시나 했었거든요.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방문객들도 하나둘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강재인은 그 모든 시선들과 관심을 받으며 서 있었지만 조금도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의연했습니다. 상황이 더 정리되면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강재인이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제가 돌아왔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진짜 강재인으로 돌아왔다는 걸요. 정호성이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인, 너 혹시 지금까지? 우선 황기찬부터 만나야겠어요. 강재인이 정호성의 말을 조심스럽게 끊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아주 많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깊고 어두운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재회가 아닌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정호성과 김도윤은 서로 의미 있는 시선을 주고받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재인은 마지막으로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정말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에요. 회장실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황기찬은 여전히 강재인이 디자이너 L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재인, 너 정말 L이었어? 이게 대체 무슨... 언제부터 이런 일을 계획했던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회장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황기찬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순진함이나 애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롭고 차갑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긴 복잡한 감정이 흘러나왔습니다. 놀랐지?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기억상실에 걸린 불쌍하고 순진한 여자인 줄 알았겠지만 말이야. 황기찬의 얼굴에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무슨 뜻으로? 연기였어. 강재인이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억상실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어. 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황기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그럼 지금까지 나를, 우리 모두를 속인 거야? 속였다고? 강재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이용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 황기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이제야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고 의존하는 여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다는 것도 알고 있어. 강재인이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당신의 비리와 범죄들을 모두 알아내고 추궁했을 때 당신이 무슨 끔찍한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그건 오해야. 장인어른은 병으로 돌아가신 거. 강재인은 천천히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만년필은 강규철이 항상 소중히 간직하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아버지가 항상 들고 다니시던 만년필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이 안에 녹음기가 들어있었다는 건 당신도 몰랐겠지? 황기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만년필을 바라보며 마치 그것이 폭탄인 양 두려워했습니다. 들어볼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을 강재인이 만년필의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강규철의 익숙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찬아,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도희양의 죽음을 은폐한 것도, 심지어 내 딸을 속여서 이용한 것도 다 알고 있다. 이어서 황기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진정하세요.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정말 오해라고요. 오해라고? 그럼 이 서류들은 뭐냐? 이 계좌들은 네가 직접 서명한 것들이잖아. 내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냐? 녹음이 계속되자 황기찬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어. 더 듣고 싶어? 강재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직전까지의 대화가 모두 다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어. 당신이 아버지께 무슨 협박을 했는지, 어떤 끔찍한 말들을 했는지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황기찬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재인, 내가 모든 걸 설명할게. 사정이 있었어. 설명? 강재인이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너무 늦었어. 강재인은 침착하게 가방에서 두 번째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황기찬은 그것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의 충격도 충분히 치명적이었는데 또 다른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봐. 강재인이 두 번째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담담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세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과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괴한한테 돈은 정확히 얼마나 줬어? 제대로 했겠지? 500만 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칼로 찌르는 거 맞나요? 좀 무서운데. 바보야, 진짜로 찌르라는 게 아니라 위협만 하라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강재인이가 나서서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냥 강재인을 대신 찔러도 되나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어차피 목적은 같으니까. 녹음이 끝나자 회장실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세리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리가 없어. 뭔가 조작된 거 아니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 강재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듣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목소리도 분명히 강세리 거고 말투나 표현도 평소 그 여자 그대로인데. 황기찬은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세리가 자신을 위해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정말 그런 일을. 믿기 싫겠지만 엄연한 현실이야.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를 제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거야. 참 대단한 사랑이지, 그렇지 않아? 황기찬은 녹음기를 바라보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리가 자신을 그렇게까지 사랑했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했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황기찬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강재인은 천천히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 황기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재인이 천천히 돌아서며 황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리를 완전히 버려. 그 여자와 모든 관계를 끊고 나와 손을 잡아.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을 묻어줄게. 황기찬은 강재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강규철의 비자금만 찾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인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녹음들이 모두 검찰에 넘어갈 거야. 강재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 살해, 도희 씨 죽음 은폐, 횡령, 배임. 할 말이 더 있어? 황기찬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자신의 안전, 그리고 미래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했습니다. 회장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줄게. 강재인이 녹음기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거든. 그리고 당신도 알겠지만 시간은 내 편이야. 강재인이 회장실을 나가자 황기찬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깊은 한숨을 연달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세리가 마치 폭풍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찬 씨, 그 교활한 사기꾼 여자한테 속고 있어. 강세리가 강재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강재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리의 절망적인 발악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다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이 강세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강재인, 너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기만하고 속여왔지. 강세리가 재인을 향해 다가가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기억상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이 치밀한 사기꾼아. 사기꾼? 강재인이 천천히 일어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필 당신이 하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네. 강세리는 점점 더 격양되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악독하고 계산적인 여자인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지금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속인 거잖아. 황기찬은 두 여자 사이에서 복잡한 심경을 숨기며 애써 강세리 편을 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강재인, 네가 정말로 기억상실을 연기했던 거야? 그게 사실이라는 거야? 믿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강재인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조금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강세리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와, 내 말이 맞았지.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획하고 우리를 이용한 거야. 강재인은 강세리의 흥분한 모습을 보며 쓸쓸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을 잘해봐요. 황기찬에게 깊은 의미가 담긴 눈빛을 보낸 후 강재인은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강세리는 재인이 나가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황기찬에게 달려갔습니다. 다행이야. 이제부터 저 위험한 여자와 전면전을 벌여야 해. 저 사기꾼이 우리를 완전히 망치려고 하고 있어. 황기찬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강세리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녹음 내용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강재인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더 이상 감추어질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세리야.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야? 혹시 저 여자 말을 믿는 건 아니겠지? 강세리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황기찬이 말을 흐렸습니다. 세리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됐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교활한 여자를 완전히 몰아내야 해. 강세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처리해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해. 황기찬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강세리에 대한 마음이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하고 맹목적인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게임의 판세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황기찬이 강재인에게 먼저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카페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조용한 음악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강재인이 나타났을 때 황기찬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의존적이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잤나 봐. 강재인이 황기찬 맞은편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 황기찬이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보여준 증거들. 그리고 세리가 한 일들을 말이야. 강재인은 조용히 커피를 주문한 후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결정했어? 황기찬은 잠시 망설였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제안을 받아들이겠어. 정말? 강재인이 조금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황기찬이 이렇게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세리와는 완전히 끝낼게. 그리고 너와 손을 잡겠어. 황기찬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의 위험한 사랑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어. 강재인은 황기찬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상 황기찬 같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만으로는 믿기 어려워. 당신이 진심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증거? 어떤 걸 원하는데? 황기찬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YL그룹 지분을 담보로 설정해. 강재인이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로 진심이라는 걸 믿어줄게. 황기찬은 잠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규철의 숨겨진 비자금만 찾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지분을 정말 그것까지 해야 하나? 황기찬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야. 강재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신했는지 생각해봐. 나도 그중 한 명이었고. 황기찬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재인과 협력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알겠어. 지분을 담보로 설정할게. 황기찬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강재인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승리감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강세리를 처리해야겠네. 황기찬은 강재인의 차가운 표현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처리라니? 무슨 뜻이야? 당신이 직접 해야 해. 강재인이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나도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 있어. 중간에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방법은 당신이 알아서 찾아. 강재인이 일어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강세리가 완전히, 영원히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다시는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말이지. 황기찬은 강재인의 냉혹함과 철저함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세리를 처리할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채 위험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을 이용해서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고 비자금을 찾으려 했고, 강재인은 훨씬 더 크고 치밀한 복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간, 강재인은 김도윤과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치는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멀리서 야경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셨죠?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궁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쉬웠어요. 강재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자기 안전이 최우선인 사람이더라고요.
김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재인 씨,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 황기찬과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강재인은 근처 벤치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도윤 씨, 제 진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계획이요? 김도윤이 그녀 옆에 앉으며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강재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세리를 먼저 완전히 제거한 후에 황기찬을 처리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의 치밀한 계산에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계획이었어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리가 황기찬 옆에 붙어 있는 한 황기찬을 완전히 끌어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계획이 틀어지면 위험해도 반드시 해야 해요. 강재인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은호, 그리고 도희 씨까지. 이들 때문에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재인 씨, 혼자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도울게요. 당신이 혼자 모든 짐을 질 필요는 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에요. 도희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함께 갈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 주위를 맴돌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이 따뜻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세리를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강재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완벽하게 연기를 계속해야 해요. 알겠어요. 재인 씨의 계획을 믿고 따르겠어요. 김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하고 위험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강재인의 치밀하고 냉정한 복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세리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군처럼 당당하고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황기찬과 함께 강재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마침내 강재인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 강세리가 사무실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네 더러운 정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밝혀졌어. 강재인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등장에도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강세리가 히스테리컬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너 기억 상실을 완전히 위조해서 모든 사람들을 속였다며. 나는 벌써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다 마쳤어. 경찰에? 강재인이 약간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조차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강세리가 흥분하며 재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곧 경찰이 와서 너를 수갑 채우고 끌고 갈 거야. 이제 네 인생은 완전히 끝이야. 황기찬은 겉으로는 강세리를 지지하는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강재인과의 거래가 무산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동시에 세리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쩌자는 거야? 강재인이 여전히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평생 썩어 죽어. 강세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더러운 짓들의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지. 강재인은 여전히 침착한 모습으로 강세리의 격렬한 발악과 분노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무반응과 여유로운 태도가 강세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강세리가 제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별로 무섭지 않은데. 강재인이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강세리가 당황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히려 좀 재미있는 것 같아. 강재인이 의미심장하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관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강세리는 마침내 자신의 승리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취해 경찰들을 향해 기쁜 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요. 바로 저 여자예요. 저 사기꾼을 당장 체포해주세요. 강세리가 강재인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강재인이 아닌 강세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강세리는 경찰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쪽이에요. 저 여자를 체포하라고요. 첫 번째 경찰관이 사무실 안을 차분히 둘러보더니 강세리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강세리는 당연히 강재인을 체포하러 온 줄 알고 기대와 흥분에 찬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성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강세리 씨 맞으시죠? 경찰관이 강세리의 신분을 확인하듯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예요. 강세리가 자신있게 대답하며 강재인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를 왜 안 잡고 있어요? 빨리 저 사기꾼을 체포하세요. 경찰관은 강세리에게 한 장의 공식 문서를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강세리 씨, 정식 체포영장입니다. 뭐라고요? 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체포영장을 바라봤습니다. 황기찬 씨 피습 사주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공식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체포 사유를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강세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체포영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고소인 이름이 황기찬이라고 선명하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강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황기찬은 강세리를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남자의 따뜻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 강재인을 해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말이야. 그건 당신을 위해서. 강세리가 절망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황기찬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어? 살인을 사주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강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갑고 승리감 가득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때? 기분이 어떠냐? 너 이걸 다 계획했구나. 강세리가 깨달음과 함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맞아. 강재인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경찰관들이 강세리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다가가자 세리는 마지막으로 황기찬에게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결국 저 여자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후회하게 될 거라고. 황기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세리가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안녕히 가. 강재인이 연행되는 강세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인사에는 조롱과 승리감, 그리고 차가운 복수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절망적인 외침과 저항이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사무실에는 강재인과 황기찬만이 남겨졌고 두 사람 사이의 진짜 게임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경찰에게 연행된 후 사무실은 어색하고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재인은 천천히 황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유로웠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강재인이 황기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강세리를 제거했네. 생각보다 깔끔하게 처리되었어. 황기찬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심경이었지만
동시에 강재인과의 동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강세리와는 끝났지. 강재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황기찬은 강재인의 말에서 무언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지만 당장은 강규철의 비자금을 찾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협력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면 되는 거지. 물론이지.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황기찬이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거야. 황기찬은 강재인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장인어른의 그 비자금 말이야? 당연하지. 강재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것들을 찾는 건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거든. 함께 힘을 합치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황기찬은 재인의 협조적인 태도에 안도하며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셀이라는 폭탄 같은 존재가 사라진 지금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황기찬이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 강재인이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좋겠어.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거든. 황기찬은 재인의 신중한 접근 방식에 동의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천천히 해도 늦지 않지. 강재인은 서울 시내의 빌딩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황기찬,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런데 재인아.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게 된 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과거의 일들은 모두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물론이지. 강재인이 돌아서며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미래를 봐야지. 하지만 강재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아들 은호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당한 모든 배신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뜨겁게 복수의 불꽃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볼까? 황기찬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강재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네. 두 사람은 겉으로는 협력자가 되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꿈과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을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부와 권력을 되찾으려 했고, 강재인은 아직 황기찬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강재인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일 봐. 황기찬은 강재인이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풀릴 거야. 강규철의 비자금만 찾으면.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재인의 진짜 복수는 이제 막 첫 번째 단계를 끝낸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다음 타겟이라는 무서운 진실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도시를 덮어가는 것처럼 황기찬의 운명도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갑작스럽게 YL그룹 긴급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황기찬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공고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정에 없던 총회였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사전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거지? 황기찬이 혼잣말을 하며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어쨌든 주주총회에는 참석해야 했습니다. 황기찬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총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총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황기찬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주주들이 참석해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무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 시선들 중 상당수가 적대적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황기찬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사가 일어서서 총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안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기찬은 긴장한 표정으로 안건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설마 자신과 관련된 안건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황기찬 회장 해임건입니다. 그 순간 황기찬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 총 회장의 분위기는 이미 그의 해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무슨... 황기찬이 급하게 일어서며 항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강재인에게 담보로 설정한 지분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보 설정 당시에는 단순한 보증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악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기찬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담보 설정으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사회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황기찬은 이제야 강재인의 배신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이 순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을 이용해서 강세리를 제거한 후 자신마저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총 회장 뒤편에 앉아있던 강재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황기찬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승리감과 복수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 네가 이런 짓을... 황기찬이 분노하며 재인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짓이라니요? 강재인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한 주주권 행사일 뿐인데요. 이사들은 냉정하게 황기찬의 해임 사유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각종 비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황기찬은 필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모든 게 조작된 거라고요. 황기찬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 회장의 분위기는 이미 그의 해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정치적, 사회적 생명이 끝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해임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황기찬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해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총 회장의 문이 크게 열리며 여러 명의 형사들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황기찬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권력을 휘둘렀던 이 총 회장에서 이제는 범죄자로 체포당하게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기찬 씨죠? 수사팀장으로 보이는 형사가 황기찬에게 다가오며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황기찬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강규철 회장 살해 혐의, 김도희 씨 살해 은폐 혐의,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형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혐의들을 차근차근 읽어주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증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강재인이 천천히 일어서서 총 회장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음마다 자신감이 넘쳤고 얼굴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증거라면 충분히 있어요. 강재인이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거든요. 강재인, 네가 이 모든 걸 계획했구나. 황기찬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기로 했잖아. 협력이요? 강재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협력이 바로 이런 건가요?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것? 형사들이 황기찬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다가가자 황기찬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증거들이라고요. 강규철 회장의 만년필 녹음기에 담긴 당신의 육성이 조작인가요? 강재인이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김도희 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당신의 커프스 단추도 조작인가요? 황기찬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명확했고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한 말들,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직전의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강재인이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황기찬은 마지막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절망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강재인이 황기찬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은호야,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황기찬은 수갑을 찬 채로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총회장을 나갔습니다. 그가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범죄자로서 굴욕적인 퇴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총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이 극적인 반전에 충격을 받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재인만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연일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황기찬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고 법정 밖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방청석 앞쪽에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엄숙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증언을 해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황기찬은 처음 체포되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야윈 얼굴과 초췌한 모습에서 지난 6개월간의 고통과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황기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규철 회장 살해건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첫 번째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김도희 씨 살해 은폐 및 증거인멸건에 대해서는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건에 대해서는 8년을 선고합니다. 각종 문서 위조 및 사기건에 대해서는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종 선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의 죄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황기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전 재산 몰수형을 병고합니다. 황기찬은 선고를 듣는 순간 고개를 떨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강재인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만족감과 동시에 깊은 허무감도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은호를 되살릴 수는 없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의 판결에 승복하겠습니까? 판사가 마지막으로 황기찬에게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승복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은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복수의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강재인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은호야. 이제 정말 끝났어요.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언론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강재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황기찬의 사회적 생명은 완전히 끝났고 그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실현되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1년 후 YL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강재인은 정식으로 회장직에 취임했고 회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회장실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은 회사의 미래 계획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김도윤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아버지가 꿈꾸셨던 정직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강재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가리키며 궁금증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인 씨,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디자이너 L로 활동하실 때 발표했던 그 작품들 말이에요. 강재인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디자이너 L의 이름으로 출품했던 디자인들이
사실은 모두 김도희 씨가 남긴 작품들이었어요. 김도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도희가 남긴 작품들이라고요? 네, 맞아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도희 씨가 YL그룹에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작업했던 디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들이 너무 뛰어나서 김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희의 작품들이 세상에 알려진 거군요. 도희의 재능이 인정받은 거예요. 도희 씨는 정말 천재적인 디자이너였어요. 강재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는 순간 이런 재능을 가진 분을 우리가 잃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김도윤이 감격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희의 작품들이 어떻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모든 자료가 삭제되었다고 들었는데. 강재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는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비밀이요? 김도윤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강재인이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